아무래도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일 수 없는 모양이로군. 당연하지. 자네를 쓰러뜨리는 게 내가 맡은 임무니까 말이야. 행성 전체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 채워져 있었죠. 의견을 물은 게 아니야. 좋게 말한다고 부탁 아니야. 쏴라! 메텔이라고 합니다. 때는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한 시대, 미래의 지구. 전 우주에는 프로메슘 여왕의 계획대로 기계와 수술이 보편화되었고 이제 지구인의 절반 이상이 기계인간이 된 상황. 넌 나가라니까. 여긴 기계인간 전용이야. 강철의 몸에 죽지 않는 기계라는 편리함은 이기적임으로 바뀌었고 유기생명체 사람들 기계인간이라는 분쟁은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기계인간들의 승리가 확실해졌고 더 이상의 전투가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쯤 전쟁은 휴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남은 것은 붕괴된 도시와 희생된 국민들뿐. 사람 진영의 지구 연방 정부와 기계인간 진영의 프로메슘 은하총독부는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조약의 핵심 내용은 은하총독부가 지구를 통치하겠다는 것. 사실상 지구는 기계인간들이 장악하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 지구방위군 소속 함장 제로는 전쟁 도중 아내와 자식, 가족을 잃었다는 트라우마로 퇴역을 하려 했지만 가족을 잃은 건 자네 혼자만이 아니야. 우리가 지켜줘야 할 게 아직 많이 있단 말일세. 함선 기관장의 사기 충전 정렬 펀치를 제대로 맞고 제대는 나중으로 미뤄졌습니다. 예, 말뚝 받겠네요. 이곳은 지구 근처의 우주공간. 재미있군. 받아주지. 그곳에서는 우주의 적이 지구의 수송선들을 습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서둘러 출동한 채로 하지만 엄청난 실력의 해적 전함은 수송선을 박살내고 유유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 꼭 저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거지? 폐허 같은 건물들이 즐비한 이곳은 전쟁이 끝난 지구의 도시. 여기 부서진 높은 건물이 지구연방군 본부입니다. 현재 외은하 총독부 수송선들이 해적선의 습격을 받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기에 총독부는 명령했습니다. 지구인 해적선이니 같은 지구인들이 소탕하라고. 그리하여 제로는 흉악한 해적 범죄자를 소탕하라는 임무를 받게 되었는데 바로 하루. 데스 섀도우호. 해적선 데스 섀도우호를 타고 우주를 유랑하는 남자 하로. 그도 한때는 지구연방군 소속의 뛰어난 함장이었지만 전쟁에서 패배한 후 군을 나와 해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계인간 수송선들을 박살내고 있죠. 제로는 지구연방군 총사령관 의장에게 말합니다. 제가 탔던 화룡을 돌려주십시오. 제로는 자신의 전투함선 화룡호를 돌려받고 함께 전장을 누비던 대원들을 전부 합류시켜 우주로 나아갔습니다. 지구 연방 독립함대 소속 전함 화룡은 우주의 적 소탕 작전에 임한다. 발사 전기탑 해제 완료. 해제 완료. 지금 활용의 승무원들은 기계 인간과 사람 양쪽이 같이 일하는 혼합된 체계입니다. 어때요? 맛있죠? 기계인간 전용 에카스 솜료예요. 전쟁이 끝난 현재 서로를 껄끄러워하고 있는 중이죠. 특히 전쟁에 패배한 사람 쪽은 이 고철 덩어리가 지금 반장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냐? 고철 덩어리가 아닙니다. 저흰 이름도 계급도 있습니다. 기계인간들을 무시하는 티를 팍팍 내기도 하는데 다른 은하철도 세계관 작품들과는 다르게 여기선 기계인간들이 차별받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나 대신에 새로운 부함장이 온다고. 제로의 안드로이드 부함장 배틀라이저.
이 로봇은 다른 레이지 유니버스 작품에 등장하는데 마츠모토 작가의 또 다른 작품 우주전함 야마토에 등장하는 애널라이저라는 로봇입니다. 개그 담당 코믹 캐릭터로 마츠모토 작가의 애정어린 캐릭터라 은하철도 세계관에 자주 등장시킨다는 정보가 있네요. 코스모 워리어에서는 외관만 비슷하게 생긴 다른 로봇입니다. 이번 작전에는 깡통 로봇 대신 새로운 부함장이 투입되었는데 자, 활용어 승무원 여러분, 신입 부함장님을 소개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다시 들어보죠. 뭔 소리야? 제로야? 새끼 코끼리 울음소리가 나네요. 인사드립니다. 부함장으로 온 마리나입니다. 푸른 단발머리의 여인 마리나. 엘리트 코스를 밟은 뛰어난 능력의 부함장이 새로 왔습니다. 그녀는 우연히도 전쟁으로 인해 사별한 제로의 부인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죠. 함장님, 왜 그러시죠? 아니, 아무것도 아닐세. 우주를 항해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록의 행방에 대한 단서는 찾기 힘들었고 활용어는 점검을 위해 엘 아라메인 행성 은하총독부 기지에 착륙하기로 합니다. 아니, 엘 아라메인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은하철도 999에서 철이가 여행하는 행성 중에 엘 아라메인이 있습니다. 그곳은 길고 길었던 전쟁 때문에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로 변하여 고철 탱크들만 가득한 행성이죠. 작품 발매 순서상 은하철도 999가 한참 전에 나왔으니까 그 행성의 설정을 가져온 게 아닌가 싶네요. 엘 아라메인 행성에도 기계와 사람들의 전쟁이 벌어졌었고 기계인간 은하총독부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전투에 참가했던 국민들은 몰살당했죠. 단 한 사람 그레네이더라는 용병만이 살아남았는데 그를 고용했던 행성 주민은 전쟁에서 사망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어린 자식들을 남겨둔 채 말이죠. 이제 당신이 여기에 남아있을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 어서 여길 떠나. 전쟁의 잔혹함을 모르는 고용인의 첫째 아들은 빨리 항복해버리고 저항군을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레네이더는 난 절대 전쟁터를 벗어나지 않아. 고마워하라고. 연장 요금은 서비스다.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쾌활한 쿨 상남자 그레네이더. 전쟁 경험이 많은 용병 그레네이더는 아이들을 못 본 채 할 수 없었고 마지막으로 남은 저항군으로 활동하면서 쳐들어오는 기계인간들을 막아내고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죽어버린 고용인을 대신하여 돌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인의 첫째 아들은 숨어 다니는 지금보다 기계인간들한테 항복하면 훨씬 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넌 이미 내 사정거리 안에 있다. 이걸 위해서 쏘다니. 어떻게 웃을 수가 있지? 난 알아. 호기심은 한 번 고개를 들면 쉽게 가라앉지 않거든. 인간이 이런 곳까지 뭐하러 왔어? 활용호가 점검받을 동안 제로는 혼자서 저항군 진영으로 왔습니다. 혼자서 기계군단을 상대하는 그레네이더를 직접 만나고 싶었죠. 워리어스 제로다. 지구 연방의 반기를 든 하록이라는 해적을 소탕하라는 임무를 띠고 있지. 나와 같이 싸워줄 수 있겠나? 전투 경험이 많고 기계군단과 홀로 싸우는 그레네이더의 실력을 높이 평가한 제로는 그를 하록을 쓰러뜨리기 위한 용병으로 고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레네이더는 제안을 거절했죠. 그리고 그 시각 아이들만 있던 아지트에서는 우린 항복하겠다. 조건은 전원의 목숨 보장. 그것뿐이다. 첫째는 그레네이더 몰래 기계인간들에게 항복 의사와 함께 아지트의 위치를 알려줘 버리고 전쟁의 잔인함을 모르는 첫째는 순순히 항복했으니 이제 평화롭게 지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얘들아, 땅에 뭐 그리니? 이곳은 은하총독부 엘 아라메인 기지. 대체 무슨 일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반란군의 아지트 위치를 파악했어요. 곧바로 폭격기들을 출동시켰죠. 이제 좀 행성이 깨끗해지겠군요. 제로님 어디 가세요?
화장실 급하신가 보다. 그건 갖고 가서 뭐하게? 될 수 있는 한 짐을 줄여? 중요한 것만. 어쨌어. 아저씨. 얘들아, 걱정 마. 내가 옆에 있잖아. 자, 빨리 밖으로 나가자. 거절하지. 왜지? 자넨 용병이라던데. 여기엔 내가 지켜야 할 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지. 이래서 밖에 나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거기서 꼼짝 마. 여기다 여기. 오면 안 돼. 고마워. 꼬마를 구했더니 덩치 큰 짐이 따라왔을 뿐이야. 뭐야 이 굴내나는 대화는. 이것이 2000년대 상남자들의 대화법이란 말인가. 이걸로 먹여주지. 그레네이더와 제로는 총독부 폭격기들을 박살내고 아이들을 전원 무사히 구출해냈습니다. 애들을 지키기 위해선 항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난 떠나겠다. 가려면 가. 이 애들은 내 손으로 지키겠어. 반드시. 네 아버지한테서 받은 물건이다. 돌려주마. 그레네이더는 아이들과 헤어지고 제로와 함께 활용호로 떠났습니다. 괜찮겠나? 안 그래도 슬슬 끝낼 참이었어. 같이 전투를 하며 친해진 그레네이더와 고용인의 약속은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지킬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돌봐주는 것. 첫째는 이제 용감하고 명석한 데다 세상에 대한 무서움도 알게 되었으니 잘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곳에 기계군단만 없다면 말이죠. 예? 뭐라고요? 이 사람은 내가 항복시켰습니다. 신병은 우리 쪽에서 관리하도록 하죠. 하지만 저희 폭격기도 박살내고 피해가 이만저만이. 전장에서 협정을 무시한 채 기습 공격. 거기다가 비전투원인 애들을 공격하다니. 자, 어떤 심판이 내려질지. 아니 지금 저를 협박을. 그런 말은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는데요. 저 항군 주모자는 우리가 확실히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애들한테는 손을 댈 필요가 없겠죠? 예, 물론이죠. 쟨 또 그림 그리고 있네. 일할 때 같이 해야지. 아빠, 나도 강해질 거야. 반드시. 하록에 대해서 아는 거라도 있나? 우선 건 프론티어에 가보도록 하지. 거기에 있는 녀석들은 전부 하롱의 목에 걸린 상금을 노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전투용병 그레네이더가 합류되고 활용호는 다음 행선지로 향했습니다. 레이지 유니버스에서 빼먹으면 섭섭한 이곳은 우주를 여행하는 기차, 은하철도 교통의 중심지 헤비멜더 행성. 우주교양 시편에서 신생 라메탈 행성이 이사왔던 곳이고 은하철도 999편에서 철이가 하록을 만나게 되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서부시대처럼 총잡이들의 마을 건프론티어가 있죠. 뭐 실비아나 오랜만이야. 그곳에는 현상금 사냥꾼 실비아나가 살고 있는데 우린 하록을 쫓고 있는데 같이 해볼 생각 없어? 거절하겠어. 하록은 반드시 내 손으로 잡을 거니까.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 하록은 지금 수영대지에 있어. 스테이크소라는 거대한 동물이 하록의 은신처를 목숨 걸고 지키고 있으니까 그 녀석을 처치해야겠지? 실비아나는 활용호의 승무원 유진 일행에게 하록은 지금 건프론티어에 있다며 위치를 알려주는데 그곳에는 거대한 우주생물 스테이크소만 덩그러니 있었죠. 사실 현상금 사냥꾼 실비아나는 하록을 잡는 게 인생의 목표였고 자신에게 방해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제거합니다. 정말 앙큼상큼 잔인한 말괄량이 사냥꾼이군요. 어떤 새끼를 여기다 댔다. 그 여자한테 죽은 거야. 이 빚은 반드시 갚아주겠어. 죽인다. 실비아나의 거짓말에 결국 마을은 쑥대밭이 되고 마는데 그리고 그때 토치로가 등장하여 바주카포로 스테이크소를 통구이로 만들어버립니다. 드디어 등장했군요. 레이지 유니버스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 인물. 진갈색 모자에 누더기 망토를 두른 사나이 토치로. 여기선 토치로 불리지만 원작 이름은 토치로.
하록의 둘도 없는 친구이자 천재 우주과학 기술자이고 훗날 하록의 해적선 아르카디아호를 개발하고 토치로가 쓰던 모자와 망토 그리고 전사의 총 코스모 드라군을 은하철도 999에 처리가 물려받게 되죠. 지금은 하록과 함께 데스 섀도우호를 타고 우주를 유랑하는 중입니다. 아참, 여기선 마을을 구하려고 등장한 건 아니고 식판도 핥아먹을 정도로 식탐 많은 토치로 지나가다 얼떨결에 오랜 소원이었던 커다란 스테이크를 마음껏 해먹는 꿈을 이루었죠. 어떤 녀석이 소를 마을로 끌고 왔어? 실비아나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지? 사실 난 협박당하고 있었어. 하록을 노리고 있다며 그렇게 말하라고 했다고. 도치가 이런 씨. 하록 해적단의 동료로서 생사불문 엄청난 현상금이 걸려있는 도치로. 야이 까마귀 새끼들 엉꺼져 있게. 실비아나의 모함으로 마을에서 처형당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등장하는 거대한 우주 함선 헬곤 문양이 표시된 저 배는 내 소중한 친구를 매달아 놓은 보답을 해주지. 이번엔 심장이야. 드디어 15분 만에 등장한 캡틴 하록. 이 부드럽고 치명적인 카리스마 목소리, 다수의 하록 시리즈를 더빙하신 한국의 하록 신성우 성우님이십니다. 뭐야, 어디가? 쿨하게 등장하자마자 냅다 도망쳐버리는 하록과 추격하는 마을 사람들. 혼자 남아있던 토치로 앞에 해골머리핀에 주황빛 머리를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토치로의 연인 에메랄다스. 그녀는 기계인간 수술을 퍼뜨린 프로메슘 여왕의 딸이었지만 어릴 적 쌍둥이 동생과 함께 고향별에서 도망쳐 나와 지금은 해적여제가 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전 우주 끝까지라도 따라갈 거예요. 근데 당신 같은 사람이 어째서 이런 꼴이 됐죠? 아, 그게 누명쓰고 마을 사람들한테 도망쳤다가 실비아나가 미인기로 함정에. 누님, 처리할까요? 당신은 거기서 조금만 더 반성하고 있어요. 아, 잠깐만. 자기야. 반했을 거라고 생각했어? 정솜씨가 제법 좋은데. 쏴라! 비겁한 건 용서 못해. 오늘은 잊지 말고 특별히 봐주겠어. 누가 누굴 봐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록과 결투하던 실비아나는 승산이 없자 바로 새침하게 가버리고. 아니 현상금도 없으면 우리 집 술은 어떡하라고? 뭐라고? 이봐,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자, 그리 썩 좋은 술은 아니지만은 다들 마시게. 벙쪄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스테이크 사건 얘기를 듣게 되었고 하록은 해적선에 있던 술을 몽땅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좋은 술 한 잔이면 모든 게 술술 넘어가지는 총과 낭만의 건프론티어 마을입니다. 미안하네. 돈 벌면 더 좋은 걸 지어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아주게. 하루과 술 한 잔 기울였으면 그걸로 됐어. 도치가 저지른 일이라면 난 목숨을 걸어서라도 갚아야 돼. 거 도치로인가 도시가스인가 하는 녀석이 친구 하나는 잘 뒀구만. 우주에서 제일 좋은 머리와 우주에서 제일 큰 꿈을 갖고 있어. 진짜 굉장한 놈이야. 아, 그러고 보니 도시가스 그 녀석 아직 매달려 있는 거 아니야? 걱정 마. 에메랄다스라는 아주 괜찮은 여자가 구하러 갔을 테니까 둘만 있게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우정이지. 예, 도시가스는 아직도 벌 받는 중입니다.
뒤늦게 하록이 풀어주러 왔는데 화들짝 놀라며 입만 뻥긋거리는 토치로 오지마 하로 함정이다. 이럴 수가. 밤새 매달려 있는 토치로를 발견한 활용호 일행. 그를 하록을 잡기 위한 미끼로 사용합니다. 목소리를 내면 폭발하는 데시벨 폭탄을 부착시키고 하록이 토치로에게 다가온다면 곧바로 저격할 계획이었죠. 설마 목숨보다 우정을 택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폭탄은 겁만 주게 할 가짜였죠. 진짜 폭탄이었어봐 바로 이만한 악당되는 거야. 쏘지 마. 어이? 쏘면 안 돼. 건프론티어가 어떤 데인지 말했을 텐데 여기는 이 우주 안에서 가장 자유로운 곳이야. 우주에서 가장 자유로운 마을 건프론티어. 거친 낭만이 가득한 이곳에서 부하들의 비열한 계략에 제로는 분노했습니다. 건방진 소리지만 하록을 없애면 평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제로는 호통쳤습니다. 독립함대란 이름이 부끄럽지도 않나? 지금 자네들은 여기서 싸울 자격이 없어. 이제 됐네. 같이 술이라도 하지 않겠나? 술 한잔하면 모든 게 다 흘러가 버리지. 그게 이 건프론티어의 좋은 점이야. 그리하여 제로는 체포해야 할 하록과 오히려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기계 인간한테 머리를 숙일 바엔 해적이 돼서 녀석들하고 싸우는 편이 훨씬 나아. 왜 지구를 버렸나? 기계 인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지구엔 싸울 만한 힘이 남아있지 않아. 나마저 지구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데? 누구한테 지구를 지키라는 건가? 기계 인간의 부하가 되면서까지 지구에 들러붙어 있으라는 소리인가? 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지구를 버리지 않아. 배신자라는 오명을 쓰면서까지 그 해골 깃발을 지키겠다는 건가? 우리들은 결코 지구를 버리고 떠나온 게 아닐세. 지구가 다시 희망을 갖게 되고 새로운 꿈을 위해 싸울 날이 오겠지. 언젠가 올 그날을 위해서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 우주선을 만들 거네. 우린 지구의 미래를 걸고 싸우고 있는 거야. 기계 인간 그리고 젊은 승무원들인가. 그것이 자네의 목을 조르는 일이 되지만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기계 인간도 마음만 통한다면 멋진 대원이 되지. 젊어 미숙하기 때문에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어. 우린 언젠가 반드시 자네를 쓰러뜨릴 걸세. 아무래도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일 수 없는 모양이로군. 당연하지. 자네를 쓰러뜨리는 게 내가 맡은 임무니까 말이야. 다음에 만날 땐 반드시 자네를 쓰러뜨리겠어. 정정당당하게 싸우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말이야. 별의 바다에서 기다리지. 만나서 그리고 싸우게 되겠지. 그것이 우리의 숙명. 우주경시 편부터 계속되는 숙명. 숙명 참 좋아하네요. 가슴이 웅장해지는 레전드 술자리 토크가 끝나고 제로와 하록은 적으로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한 채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로는 이날을 후회하게 되었죠. 다시 나타난 하록은 기계인간 군사시설을 습격하고 있었습니다. 좋아, 철저하게 부숴주지. 아니, 하록은 그런 줄 알고 있었죠. 하록이 공격한 거대한 돔은 군사시설이 아니라 행성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기계인간, 민간인 주거지였습니다. 이런 짓을. 발사 중지. 와이어드 기술 올려. 활용 후에 기계인간 승무원들은 기계 민간인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여기 군사시설인데 어째서 민간인이 돌아간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낀 하록은 사라져버렸고 파괴된 도시에 착륙한 활용호는 민간인 구호 활동을 시작합니다. 저들은 분명 고통을 못 느끼는 기계인간이네. 하지만 지금은 죽어가고 있지. 어째서 하록을 도와준 건가? 사람이라서. 제로는 허탈했죠. 헤비메타 행성에서 보았던 하록은
이런 비열한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난 용서 못해. 난 절대로 하록을 용서하지 않겠어.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활용호 내부에서 마리나는 불길한 기운을 감지합니다. 그녀만이 느껴지는 서늘하고 위험한 기운은 중앙 시스템 제어실 쪽에서 퍼지고 있었죠. 활용의 부함장은 쓸모없는 하등 생물이 아니었던 모양이군. 마리나의 감은 정확했습니다. 노란색 포니테일 머리를 한 정체불명의 여인은 순식간에 마리나를 제압하는데, 그러자 붙잡힌 마리나의 사람 피부는 투명하게 바뀌고 뼈가 있어야 할 곳에는 특수 합금과 함께 붉은 피가 아닌 푸른색 액체가 가득했습니다. 마리나는 활용호 동료들에게 사람인 척하고 있지만 사실 특별한 기계와 수술을 받은 기계 인간이었죠. 그리고 그녀의 기계 몸은 노란머리 괴한과 서로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기계 공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실 진입자 발생. 오대기 비상. 오대기 다 튀어나가. 전함에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 제로와 부대원들이 시스템실로 출동하는데 그곳은 폭발 화재가 일어나고 있었죠. 그리고 방 한가운데 마리나가 쓰러져 있습니다. 이대로 들어가는 건 위험해. 지금은 한시가 급해. 안 돼. 주인공답게 제로는 마리나를 구하러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죠. 그리고 불구덩이 속에서 마리나의 기계 몸체를 보게 되었는데 여길 나가자. 날 내버려둬요. 그런 소리 말고 어서. 함장님. 폭발 속에 마리나를 감싸다 쓰러지는 제로. 화상하고 타박상 조금이네. 연기를 많이 마셨지만 별일은 없을 거야. 활용호의 군의관 닥터. 그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로 기계인간이 되었는데 의사로서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 사람에서 기계인간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데이터로 사람과 기계인간 모두를 정확하게 치료하고 싶었죠. 거기에 대해선 절대 후회하지 않아. 그나저나 마리나의 비밀을 말하지 않을 건가? 제로. 부함장이 괴로워하고 있어. 언젠가 자신의 입으로 말할 때가 오겠지. 그때까진. 직접 말하기 전까진 기계인간이라는 건 제로와 닥터만이 알고 있기로 합니다. 자기가 설치해놓은 폭탄에 자기가 걸려들다니 그건 좀 앞뒤가 안 맞. 자신이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라면 활용이 지구를 떠나기 직전에 부함장 자격으로 들어왔는데 그것도 수상하지 않나요? 아직 부대원들은 괴한이 침입했다는 사실도 모르는 상황. 시스템실 폭발 화재의 범인으로 신입 부함장 마리나를 의심하고 있는데 B구역 부함장 경비원 제압하고 도주 중. 부함장 도주 중. 마리나는 자신이 기계인간이라서 괴한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는 건 부대원들에게 말할 수 없죠. 널 체포하겠다. 그건 안 될걸. 생각났어. 당신은 우리 별에서. 마리나의 고향별에 기계화 수술을 퍼뜨린 기계군단 은하총독부의 간부 헬마티어였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기계인간에게 가족이 몰살당했어도 현재 기계인간들을 도와주는 제로와 기계인간이 된 걸 숨기고 활용호에 승선하면서 제로를 좋아하게 된 마리나. 제로는 은하총독부와의 전쟁에서 강력한 실력을 보여줬었는데 그 때문에 헬마티어는 제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하록처럼 군인 신분을 버리고 해적이 되어 총독부를 괴롭힐 수도 있으니까요. 제로를 죽여라. 그런 뒤에 제로를 기계인간으로 만들었어. 이딱쳐! 거기서! 헬마티어는 도망가버리고 추격해오는 부대원들을 뒤로 한 채 마리나는 헬마티어를 쫓아 소형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갔습니다. 틀렸어. 아무것도 안 잡혀. 놓치고 말죠. 그리고 마리나의 눈앞에 보이는 행성은 미라이세리아가. 행성 미라이세리아. 마리나는 고향별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멈춰져 있어. 폐허가 된 건물들, 말라가고 있는 물줄기. 지금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행성 미라이세리아. 수십 년 전 이곳 국민들은 물속에서만 생활하는 생명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떠있는 이중태양 때문에 행성의 물은 빠르게 증발하고 있었고
머지않아 행성의 모든 물이 사라질 예정이었죠. 그때 은하총독부가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선택의 시간이 왔다. 미라이세리아의 위대한 역사를 여기서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이곳에서 말라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기계인간이 되어 우주 밖으로 나갈 것인가. 마리나는 기계화 수술을 받았고 행성이 멸망하기 전 우주로 나왔지만 너무 후회스럽죠. 자신이 좋아하고 있는 남자 제로의 가족을 빼앗은 종족 기계인간이 되었으니까요. 절대로 그와 이어질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때로 돌려보내줘. 날 돌려보내줘. 크리스탈, 마린 스노우. 고향별의 특이한 기상이변은 마리나의 추억을 불러일으켰고 지금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 영원히 눈을 감으려는 마리나. 그때 마리나! 주인공답게 어디선가 뛰쳐나와 마리나를 구해냅니다. 화령에 돌아갈 수 없어요. 함장님과 다른 사람들을 속였으니까요. 난 기계인간이에요. 함장님의 가족을 죽인 기계인간. 난 앞을 보면서 살아가고 싶어.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이 바보야! 아직도 내 말을 모르겠어! 난 자네가 필요하단 말이야. 내 옆에 있어줘. 제로는 터프하게 마리나에게 고백 아닌 고백을 하고 같이 화룡호로 돌아갔습니다. 부함장은 혼자서 해결하려다가 그만 폭발이 일어난 거라고. 고성능 감시 프로그램 칩이 있었어. 함선에서는 헬마티어가 부착시킨 폭탄 장치, 감시 장치들이 발견되었고 마리나의 누명이 풀렸죠. 물론 마리나가 기계인간이라는 건 아직 비밀입니다. 화룡호는 우주로 나와 하록 해적선이 출몰했다는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데스 섀도우 호흡이나 스텔스 모드 가동. 스텔스 모드 가동. 모니터를 보십시오. 이것 화룡호 근처에 데스 섀도우호가 출몰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움직이는 게 있는데 주파수를 보니까 기계인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레이더망을 가득 채우는 붉은 점들, 전부 기계인간들이 탑승해 있는 가짜 하록 해적선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전부 의장님, 이게 바로 당신이 바라던 겁니까? 총독부가 가짜 데스 섀도우로 인간 사냥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온 우주에 다 퍼질 텐데요. 의장은 통신을 끊어버리고 엄청난 중력의 물체가 워프해 나옵니다. 화룡호 앞에 거대한 우주선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짜 하록 해적선들과 함께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기 시작했죠. 은하총독부 초거대 우주 함선의 등장이었습니다. 어디가 걸려든 것 같군. 이대로 끌어들여 기계병사의 부품으로 만들어주지. 잠깐만. 화룡이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어. 미낀 제로가 인간인 이상 하록의 결단력은 조금이나마 둔해질 거야. 수거 작업 완료. 진로, 데마잘란 성운, 테크놀로지. 중력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스텔스 모드 재가동. 추적하라. 총독부의 함선을 추적하는 화룡호. 오르바스 행성 근처에서 가짜 하록 해적선 한 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해적선은 공중에서 행성을 향해 무언가를 투하시키고 있었는데 사람을? 시체. 뭐라고? 시체? 가짜 하록 해적선은 인간 사냥을 한 시체들을 가득 실은 수송선들이었습니다. 제로는 하록의 말을 떠올렸죠. 자네, 그 수송선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알긴 아는가? 하록의 이름을 도용하고 가짜 데스 섀도우로 뭘 하나 했더니 유진은 속눈썹이 길어서 그런가 동공이 무섭네요. 가짜 해적선은 공격하여 추락시키고 화룡호도 조사를 위해 행성에 착륙했습니다. 마음까지 얼 것 같아. 지면이 온통 얼음으로 뒤덮인 오르바스 행성. 그 투명한 얼음 아래로 얼어붙은 시체들이 모였습니다. 이곳은 행성 전체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 채워져 있었죠. 그리고 얼음 언덕 위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는데 얼음 아래를 보며 슬퍼하고 있는 금빛 긴 머리에 푸른 코트를 입은 여인. 저는 지구 연방 독립함대 사령관인 워리어스 제로입니다. 메텔이라고 합니다. 철이 만나기 훨씬 전이라 조금 앳돼 보이지만 누님이 왜 여기에? 여긴 너무나도 슬퍼요. 하지만 슬프기 때문에 난 여기에 오지 않곤 견딜 수 없었답니다.
메텔은 신생 라메탈 행성을 떠나 은하철도 999호를 타고 여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인간 사냥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추모하고 있었죠. 메텔이 은하철도를 타게 된 이유를 알고 싶다면 설명글 고정 댓글창 링크를 눌러 우주교양 시 메텔편 리뷰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수송선을 습격하는 하록을 없애란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우주선엔 하록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걸... 하록이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건 우주를 여행하는 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요. 메텔의 어머니 프로메슘의 계략으로 시작된 전 우주의 기계화. 그런 프로메슘을 막기 위해 나스카와 하록 해적단, 에메랄다스, 행성의 지원군 등이 수없이 많은 희생과 피를 흘리며 고군분투했지만 막을 수 없었고 이곳 행성의 모습에 참담할 뿐입니다. 사람은 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걸까요? 슬픔과 절망뿐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지금 이 세상엔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 가지를 잃게 되죠.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건 미사일과 화약 같은 것들 뿐이고 시간을 메울 수 있는 건 오직 싸움뿐. 나도 이 녀석들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이 기나긴 싸움의 끝에 있는 희망이란 존재를 느끼고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우주선엔 사람도 기계인간도 다 있어요. 가끔씩 싸우기도 하지만 그것도 다 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다 똑같습니다. 싸울 필요는 처음부터 없었던 거요. 운명의 실은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풀 겁니다. 마음의 실을 반드시 풀겠어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악의 화신 같은 기계 여왕 어머니와 잔혹한 기계 인간들만 보던 메텔에게 제로의 말은 무언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때 999호의 기적 소리가 들려오고 메텔은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제로에게 별 하나를 알려주죠. 테크놀로지요. 대마젤란성운 저편에 있는 현재 건설 중인 행성 테크놀로지야. 제로가 꿈꾸던 기계와 사람 간의 분쟁도 차별도 없는 그곳은 헤비멜더 행성처럼 레이지 유니버스 다른 작품들에도 등장하는 행성입니다. 현재 신작으로 연재 중인 얼티빗 저니에서도 저리와 메텔은 테크놀로지아에 방문하게 되죠. 좀 더 일찍 말했으면 아름다운 몸을 간직했을 텐데. 이곳은 지구의 연방군 사령실. 언제까지 떨고 있을 거지? 이젠 됐어. 지구한텐 제로가 있으니까. 제로가 가짜 하록 계획을 알아낸 순간 의장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은하총독부의 꼭두각 신호릇을 하지 않겠다고. 총독부의 기밀 문서를 빼돌리는 의장. 곧바로 기계 군인들이 출동했습니다. 회장님, 저쪽으로. 빨리. 미안하네. 모질이 새끼들. 와. 제로, 들립니까? 긴급 연락입니다. 의장님. 시간이 없어. 용건만 말하겠어요. 당신들이 본 거대한 우주선의 정체, 그 이름은 헬캐슬. 제로, 헬캐슬로부터, 헬마티어로부터 지구를 지켜줘요. 어째서 기계인간인 당신이 그런 일을 부탁하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남아있으면 고통스러운 법이죠. 여태껏 당신들을 속여서 정말 미안해요. 아니요. 당신은 틀리지 않았어요. 의장님! 나 살았어! 이런 세상에 아직도 희망은 남아있습니다. 모든 비밀을 제로에게 넘긴 의장은 기계 군인들에게 사살되었습니다. 이제 지구의 운명은 모두 비밀을 알고 있는 제로와 하록에게 달려있죠. 어서 오너라. 기계와 사람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행성 테크놀로지야. 헬캐슬은 계획에 방해되는 제로와 하록, 그리고 행성을 사냥하러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은하총독부보다 먼저 도착해 있던 화룡호와 데스섀도우, 그리고 루비니아 행성인 우주전함이 헬캐슬을 막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죠. 이 루비니아 행성 또한 헬마티어의 계략으로 국민들이 기계인간화되면서
멸망해버린 종족입니다. 이 테크놀로지아를 지키는 건 우리 지구 독립 함대의 일이야. 해적은 물러나 있어. 이 은하가 멸망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독립 함대 운운할 때인가? 네 명령은 받지 않겠어. 마음대로 해. 대신 우리 발목을 잡는 짓 따위는 하지 마라.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엄청 으르렁거리네요. 이래가지고 이길 수 있으려나? 이걸로 됐어. 지휘 계통이 혼란스러워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차라리 잘 됐어. 제로는 남의 명령이나 들으면서 움직일 녀석이 아니야. 혼자 하게 되는 편이 오히려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거야. 오, 에메랄다스 호도 와 있었네요. 저런 원시적인 무기가 통하기나 할까요? 없는 것보다야 낫지. 저 중력 장치를 박살내야 될 텐데. 아르카디호만 완성됐다면 모르겠는데. 닥쳐!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게 되는군. 활용호에 통신을 걸어오는 은하총독. 제로를 이용해서 하록을 없애려는 계획은 엎질러졌으니 이제 전면전으로 갑니다. 너희들이 전멸하기 전에 우리 동족만큼은 살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다. 설마 몸을 기계로 만들면서까지 겨우겨우 살아남지 않았더냐. 부함장이 기계 인간이라고? 이건 저 녀석들의 계략이라고요. 뭐라고 말 좀 하세요. 대답할 필요는 없어. 속여서 죄송합니다. 거짓말이야. 그런 중요한 얘기를 조용히 해! 우리의 동료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저는 활용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걸 허락해준 유일한 곳입니다. 통신을 끊어! 부대원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정체를 속여왔더라도 생사를 함께한 전우 동료로서 인정해 주었고 받아들여줬습니다. 뭐 안 될 거 없죠. 처음부터 활용호의 승무원들은 사람 반, 기계인간 반이었으니까요. 통신이 끊긴 순간 헬마티어는 총독의 가면과 복장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나타난 몸체는 마리나와 똑같은 투명한 특수기계 장치. 넌 그런 불완전한 동족조차 네 편으로 만들지 못했어. 사실 은하총독부의 진짜 우두머리는 헬마티어였죠. 기계인간을 꼭두각시로 세워 헬캐슬과 가짜 해적선으로 인간 사냥, 제로와 하록을 이간질하는 것까지 전부 헬마티어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꼭두각시 총독은 필요 없으니 다음 계획을 진행할 차례죠. 헬캐슬이야말로 신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우주 최고의 기계지. 그 신과 네가 하나가 되는 거야. 제로를 없앤 뒤 이 우주의 지배자가 되는 거다. 바로 내가 우주의 지배자. 힘이 넘쳐오른다. 신과 하나가 되었다. 꼭두각시 은하총독을 헬캐슬 코어와 융합시켜버리는 헬마티어. 사람의 감정이 기계 부품으로서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걸 어른이 여러분과 저는 우주교양시 메탈편 리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죠. 제로에 대한 증오가 있는 한 증오를 힘으로 바꾸지. 전투 준비를 서둘러라. 드디어 시작이군. 우로 돌려라! 에너지 빔이 테크놀로지아로 가고 있어요. 뭐라고? 회피만 하다간 행성이 멸망할 지경이네요. 수리 작업 중지! 저는 전투 준비! 항해도중 방호막이 부서진 활용호는 현재 방호막 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긴급 수리 점검 중이었지만 그마저도 중단. 그렇다는 건 한대님! 안 돼! 절대 이 자리를 떠날 수는 없다! 함선 자체가 방패가 되어 희생하겠다는 얘기. 만약 활용호가 후퇴한다면 곧바로 행성을 향해 포격이 시작되겠죠. 이곳이 헬마티어의 인간 사냥과 전우주 기교화를 막을 최후의 전선입니다. 쏴라! 공격 실패. 전방 제1경락고에 화재 발생! 지금 가봐. 전등 중력에 끌려가고 있어요. 최단 거리까지 접근해! 내가 벌집으로 만들어주마. 지금이다! 쏴라! 비격! 진짜 여기까지가. 적이 공격할 때 요새의 중력이 순간적으로 끊기는 것 같습니다. 설마 바틀라이저 중력이 끊기는지 알아봐. 적이 발파하기 전 0.13초 동안 중력이 사라집니다. 헬캐슬의 강력한 보호막이 사라지는 찰나의 시간 0.13초. 그 순간에 모든 함선들이 일제히 요격하는 것.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누가 신호를 줄 것인가? 지휘는 누가 하지? 자네 지시에 따르겠어. 지금 화력은 힘이 많이 떨어진 상태야. 좋아, 알았어. 대열을 맞추는 함선들.
지휘관의 신호를 기다리는데 맞았습니다. 결국 다음 내 차지다. 이럴 수가. 어림도 없었던 공격. 초거대 함선 헬캐슬은 멀쩡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최후, 최악, 최강의 무기. 센텔모포 발사 준비. 활용호 최강의 무기 세인트 엘모포. 하지만 아직 미완성이기에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양날의 검인 무기입니다. 활용호의 모든 전력이 포 에너지를 모으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충전되는 40초 동안 함선은 무방비가 됩니다. 그 순간 적의 공격이라도 받게 된다면 그대로 활용호는 파괴되겠죠. 기회는 단 한 번뿐. 화룡의 전 대원들은 들어라. 화룡의 함정으로서 마지막 명령을 내리겠다. 모든 대원들 지금 당장 화룡에서 내려 테크놀로지의 방위군에 합류한다. 제로는 혼자 함선에 남아 희생을 감수하려 했지만 내리지 않겠습니다. 의견을 물은 게 아니야. 좋게 말한다고 부탁 아니야. 이건 명령이다. 그거 다 뗍니다. 전부 다 여기서 내려. 함장님, 저는 죽는 게 두려워서 기계인간이 되었지만 지금 내린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나?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다 같은 마음이니까요. 활용호의 기계인간과 사람, 전 부대원들은 함선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알았네. 내가 졌어. 나한테 목숨을 맡겨주겠나? 제로, 발사가 가능한가? 몰라. 하지만 쏴보는 수밖에 없어. 활용이 센틀모포를 발사할 때까지 우리가 도와주지. 제로, 뭔가? 한 팀이 되기를 잘한 것 같. 전 시스템 정지. 에너지 충전 개시! 발사까지 40초 전. 39, 38, 37. 자네만 믿는다, 하록. 적의 공격을 이쪽으로 유도해라. 센틀모포는 아직 멀었나? 19, 18, 17. 바로 뒷길을 부탁하네. 루비아나 행성에 전함이 당했어요. 활용을 지켜라. 과연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기관부의 온도가 급상승합니다. 기관실 대원들은 지금 즉시 대피하라. 어떻게든 버틸 테니 발사 준비를 계속 진행하세요. 활용호는 에너지 과부하로 붉은 열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전함이 불타고 있는데요. 저게 세인트 엘모의 불인가? 도대체 활용이 함정기! 냉각 장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안정화된 출력 장치. 그 이유는 마리나가 자신의 기계인간 몸체의 특수 액체를 출력 장치를 냉각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이죠. 메인 컴퓨터가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 그냥 보고 쏴! 상관없어. 준비. 보인다. 진짜 조금만 더. 이 에너지는 뭐지? 마리나! 마리나! 헬캐슬은 파괴되었고 헬마티어는 이제 됐어. 좋은 데이터를 얻었다. 녀석들을 얕봐서는 안 된다. 놈들은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이지. 헬마티어는 우주 저 너머로 도망쳤습니다. 소중한 건 꼭 지키라고. 고마워. 그렇게 하지. 잘 가게, 친구야. 다시 만나지. 하록. 도치. 출발 준비. 출발 준비.
방 회장, 지구의 내일을 향해 간다. 진로, 내일을 향해. 전속력으로! 전속력으로! 활용호는 그렇게 우주조 넘어 지구의 내일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네, 헬마티어의 계략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제로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이번 작품에서는 기계인간과 사람이 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로와 하록이 술잔을 기울이며 대화하는 장면이 찐하게 기억에 남네요. 출시 정보입니다. 제목은 코스모 워리어 제로. 한국어로 번역하면 우주전사 제로쯤 되겠네요. 2001년 7월 6일에 TV 도쿄 방송에서 방영했었고 총 에피소드 13화에 OVA 2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재미있는 건 2000년에 발매된 동명의 게임이 원작이라는 것이죠. 게임 제목 코스모 워리어 제로. 제작사는 다이토고 장르는 3인칭 슈팅 대전 액션 게임입니다. 그리고 발매일이 2000년 5월 18일인데 2000년에 게임이 출시되었고 2001년에 애니메이션 작품이 발매됐습니다. 컴퓨터 CD 게임 플레이테이션 1 플랫폼으로 출시된 슈팅 대전 격투 게임 같은 건데 코스모 워리어에 등장하는 주요 캐릭터들을 조정하여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한정된 맵에서 결투를 벌이게 되죠. 제작 작화에 마츠모토 작가님이 직접 참여하였으며 게임 속에서도 원화 갤러리 영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게임이 2000년, 애니가 2001년, 1년 텀으로 발매된 걸 보아하니 처음부터 동시 제작을 기획한 것 같네요. 센텔모포 발사 준비! 활용호의 비장의 무기 세인트 엘모포. 그 필살기 같은 이름의 기원은 1986년 4월 TV 스페셜 SF 우주 전문 마츠모토 작가님이 참여한 간사이 전력회사 35주년 기념의 홍보용 단편 애니메이션 세인트 엘모 빛의 사도라는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화의 내용은 우주의 수성에 개발된 일본의 태양열 발전시설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그렸는데 그 발전시설의 이름이 세인트 엘모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 바로 기상현상, 세인트 엘모의 불. 기상현상 중 뇌우가 일어날 때 피레침 선박의 똑같은 지상의 뾰족한 물체 끝에 대기전기가 방전되면서 나타나는 불꽃을 의미하죠. 이요, 필살기 이름 겁나 사이언스하죠? 하록의 말처럼 우주바다를 항해하는 전함에 딱 어울리는 이름이군요. 저는 지구 연방 독립함대 사령관인 워리어스 제로입니다. 메텔이라고 합니다. 코스모 제로도 은하철도 세계관에 편승하기 위해 메텔이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파란 코트를 입고 있군요. 2000년 발매 작품 메텔 레전드에서 어린 메텔은 검은 코트를, 후속 작품 2004년의 우주경시 메텔에서는 붉은 코트를, 그리고 그 사이 2001년에는 파란 코트의 메텔 누님이 발매가 됐었네요. 그림체를 보고 누구세요? 할 뻔했지만 기계인간을 이해하려는 지구 출신 제로와 기계인간을 배척하려는 라메탈 출신 메텔의 대화는 기계인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파란 코트도 잘 어울리십니다, 누님. 자, 박수. 원작을 뛰어넘는 성우님들의 명품 연기 정말 최고였습니다. DVD 유통사인 매니아 엔터테인먼트에서 더빙 제작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본편 13편과 OVA 2편까지 완벽하게 풀더빙, 한국의 하록 신성우 성우님과 군인 그 자체 실제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표영재 성우님의 제로 연기, 하록과 제로가 주점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정말 세기말 우주의 운명을 결정할 멋진 우주 낭만 사나이들을 나왔습니다. DVD 발매 이후에도 케이블 채널들에서 가끔씩 방영해 주었었는데 현재도 다시 해주려나 모르겠네요. 코스모 워리어에서는 기계인간과 사람의 공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로의 말처럼 사람이든 기계인간이든 누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구의 함선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흐르다 보니 에피소드 중에는 기계인간 승무원들이 사람과 차별하지 말라며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는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철이의 은하철도 이야기만 봤었다면 정말 신기한 장면이 아닐 수 없죠. 하록과 토치로는 여전히 데스 섀도우 호를 타고 우주를 유랑하는 중이고, 에메랄다스 누님 얼굴에는 우주교양시 편에 없던 기다란 상처 자국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죠. 자, 그럼 레이지 유니버스 다음 이야기는 하록이 지구에서 우주로 나오게 된 계기와 드디어 데스 섀도우 호 말고 우주로 날아오르는 하록의 아르카디아 호.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 도치의 발명품이라면 어딜 가도 잘 팔릴 거야. 뭐지? 누구지? 넌 누구냐? 메텔. 별? 잠깐만! 저 별이 뭐길래? 경배! 마셔라 마셔! 마셔! 참 이상하지. 좁고 더러운 방인데 편안한 느낌이 든단 말이야.